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뒷마당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다 하여 감나무집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집은 자식만 8남매였는데 딸만 7이었지요. 가난한 집에서 아들 하나 얻자고 낳은 것이 8남매이니 그 형편은 갈수록 곤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루빨리 입이라도 하나 덜어치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시라니까. 그 집 아들이 인물도 좋고 원래 그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으니 이 집 딸 먹고 사는 데는 걱정 하나 없을 것이요. 이웃 고을에서 찾아온 중매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감나무집 8남매의 부모는 제일 큰 딸 억순이를 당장 시집 보내기로 했지요. 그리고 혼인날이 되어 새 신랑이 조랑말을 타고 집으로 왔는데 과연 그 귀골이 장대하고 씩씩하니 억순의 부모와 동네 사람들은 사위를 잘 얻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새 신랑이 식욕도 왕성하고 말도 별로 없는데 어딘가 좀 모자라 보였지요. 억순의 부모가 뒤늦게 이를 눈치챘지만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미 혼례를 치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혼례날 신랑은 상위에 놓인 탐스럽게 익은 감맛을 보더니 마구마구 먹어댔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그래 맛있다니 다행이네. 간만 먹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들게나. 장인의 말에도 사위는 간만 붙들고 늘어지니 억순의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심성은 착한 것 같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혼인 첫날 밤, 이 바보 같은 신랑은 쟤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눈앞에 연지곤지 찍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보다 낮에 먹은 연시감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부, 아까 낮에 먹은 연씨는 어디서 난 것이오? 그야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큰 감나무에서 딴 것이지요. 그 말에 신랑은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첫날 밤에 신부에게 말했죠. 아이고 피곤하니 우리 일찍 잠이나 잡시다. 네? 이 바보 같은 신랑은 신부를 재워놓고 몰래 감을 따서 먹을 생각으로 혼인한 전날 그대로 누워 잠을 자는 척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부 억수는 그것도 모르고 쪽두리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억순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신랑은 사무관대를 고이 벗어두고 한밤중 신방을 나와 주변을 살피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밤에 처갓집 뒷마당에 커다란 감나무에는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신랑의 입에는 연신 군침이 샘솟는 것이 얼른 나무에 올라 저 탐스러운 감을 따서 먹으리라. 나무에 오르려는데 바짓가랑이가 걸리적거려 나무에 오르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모에 홀린 사람처럼 바지마저 벗어두고 감나무로 기어 올라갔지요. 그리고는 연시 하나를 입에 물고 그 부드럽고 달달한 연시 맛에 감탄하고 있는데 순간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신랑인 나무 위에서 가만 보니 다름 아닌 장인이 감나무로 다가오는데 깜짝 놀란 신랑이 나무가지에 몸을 숨겼습니다. 장인은 낮에 사위가 감을 어찌나 잘 먹던지 감을 따서 신방에 넣어줄 심산으로 올가미가 달린 장대를 들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들이댔습니다. 아이고 저기 아주 큰 놈이 매달려 있구만. 아무리 달 밝은 날이었지만 눈이 어두운 장인은 큰 감을 딴다는 것이 그만 신랑의 다리 사이로 올가미를 밀어 넣은 것이죠. 그리고는 올가미를 걸어 잡아당기니 신랑은 어찌나 아픈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엉겹결에 물개똥을 내려 깔렸습니다. 똥물이 장인의 손에 흘러내리자 장인은 연시가 터져 흘러내리는 줄만 알고 아까운 듯 입으로 핥아먹다 말했습니다. 돼! 아이고 감이 너무 익어서 맛이 변했네. 장인은 몇 번이나 퇴퇴거리더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샘으로 입을 가시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감나무에서 내려와 옷을 주워들고 방으로 달아났지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남자 구실 못하는 줄 알았네. 그런데 신방으로 돌아온 신랑이 방 한쪽에 쪼그리고 누워 있으려니 잠시 후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순간 신랑의 머릿속에 낮에 연시를 먹느라 못 본 채 했던 음식들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살그머니 일어나 이번에는 처갓집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여기저기를 뒤지다 부엌 실렁에서 밥을 발견하였지요. 신랑은 반색을 하고 밥그릇을 꺼내다 그만 옆에 있는 그릇을 깨고 말았는데 어찌나 배가 고픈지 달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밥을 먹는데 정신이 없었지요. 한편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나니 그 소리에 놀란 장인이 자다 말고 뛰쳐나와 부엌으로 가서 보니 웬 시커먼 사내가 부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도둑이다! 도둑이야! 장인은 부엌 바깥에서 문을 막고는 소리쳤지요. 도둑이 부엌에 있으니 어서 불을 켜들고들 나오너라. 신방에서 잠을 자다 소란통에 잠이 깬 억수는 옆에 있어야 할 신랑이 없으니 이 소동이 아무래도 새신랑이 저지른 일이 아닌가 하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문을 붙들고 있을 테니 아버지께서 얼른 불을 가져오세요. 억순의 말에 억순의 아버지는 알았다며 서둘러 불을 붙이러 갔지요. 그리고 그 사이 억순이 부엌 안을 가만 살펴보니 도둑은 다름 아닌 신랑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난 그저 배가 고파서. 여기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얼른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억순의 말에 새신랑은 서둘러 부엌을 빠져나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억순 앞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와서 꼬리를 치니 억순은 얼른 그 개를 부엌에 집어넣고는 부엌 문을 닫고 문을 붙들고 있었지요. 억순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둑을 잡겠다고 회에 불을 붙여서는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도둑이 아니라 이게였어요. 뭐라? 억순의 아버지가 억순의 말을 듣고 부엌 문을 여니 정말로 집에서 기르는 개가 부엌 바닥에 뒹구는 밥그릇을 핥고 있질 않겠습니까? 아니 저놈의 개가 거참 희한하네. 아까 볼 때는 분명 시커멓고 커다란 것이 부엌에 있었는데 아마 달빛에 비쳐 생긴 그림자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런가 보구나. 얼른 들어가 더 자려무나. 네, 아버지. 분명 사람의 모습 같았는데 더군다나 개가 어찌 높이 있는 실랑에 밥그릇을 떨어뜨려 먹는단 말인가. 억순의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순의 재치로 위기를 모면한 신랑은 날이 새자마자 억순을 데리고 신행을 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억순이 시집에 처음 와보니 중매쟁이 말처럼 만석군 집이기는커녕 허름한 초가에 살인문은 언제 매달아 놓은 것인지 다 떨어져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시집와 처음으로 아침상을 차려 시부모님께 올리려니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수저도 모자라 간신히 부엌 한켠에 있는 자루에서 조를 꺼내 죽을 써서 시부모님께 조반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만석군 집안은커녕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바보 천치 같은 신랑을 얻었으니 억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아침을 먹은 신랑은 방에 누워 쿨쿨 잠만 자니 억수는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시아버지는 만석군 집의 아들이 맞았지만 그 위에 형이 있어 그 형이 부모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동생인 시아버지는 일절 도와주지 않고 산 것이었지요. 그나마 논 한마지기 떼어받아 그 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억수는 그날부터 바느질이며 품일이며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억순이 일 잘한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나니 언젠가부터 큰 집에서 여종을 보내어
바느질거리를 가져다 주고 품삯을 치르고 하였지요. 그리고 힘겨운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농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도 방에 누워 쿨쿨 자고 있는 바보 남편을 간신히 깨워서 들로 내보내고는 억수는 부지런히 점심을 차려 남편이 일하고 있을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남편은 갈라는 논은 갈지 않고 논둑에 누워 잠만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억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참고 남편을 가만 깨워 점심을 먹인 다음 아무 말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기를 사나흘 억수는 오늘은 풀을 쏘아가지고 남편이 있을 논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어김없이 논둑에 누워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지요. 억수는 가지고 간 풀을 꺼내어 자고 있는 남편의 눈꺼풀에 칠해 놓았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풀은 금세 말라붙었지요. 억수는 풀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하고는 자고 있는 남편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 차지 않았겠습니까? 놀란 남편이 눈을 뜨려는데 말라붙은 풀 때문에 도무지 눈이 떠지질 않았지요. 이때다 싶은 억순이 목에 힘을 좀 말했습니다. 나는 외갈직성이로다. 내 놈은 하고 한 날 들에 나와 일은 하지 않고 해다 주는 점심만 축내고는 낮잠만 자니 너 같은 놈은 벌로 소경을 만들어버리겠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은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데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아이고, 외갈직성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억수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말했지요. 정녕 내 놈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아이고, 그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럼 한 번만 용서할 테니 요 아래 약수터에 가서 눈을 씻고 오너라. 억순의 남편은 희미하게 보이는 눈으로 더듬더듬 기어서 샘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억수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된 억순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으니 해가 다 지고 어둑해져서야 남편이 털레털레 집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리 늦게 돌아오세요? 아무 말도 마오. 내가 너무 게으르다고 외갈직성이 나를 소경을 만든다는 통에 혼이 났소. 간신히 빌고 빌어서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조하고서야 눈을 떴으니 열심히 논을 가느라 이제야 오게 되었지 뭐여. 억순의 남편은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두고 없이 살지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의 환갑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도 아버지의 환갑날이 돌아오니 걱정은 되었는지 억순에게 하소연을 하였지요. 여보, 어떻게든 환갑잔치를 해드려야 할 터인데 걱정이오. 남편의 말에 억순은 미리 무언가를 생각해 두었는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억순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남편이 억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집에 가서 쌀 한 가마니만 꿔오세요. 그러면 분명 안 꿔주실 테니 그때는 가을의 쌀을 2가마니로 갚는다 하면 될 것입니다. 남편은 억순의 말에 알았다며 곧장 큰 집으로 가 큰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부탁했습니다. 큰아버지, 쌀 한 가마니만 꿔주십시오. 아버지 환갑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천치 같은 조카놈이 찾아와 쌀을 꿔달라 하니 어이없고 기가 차다는 듯 말했지요. 아이고, 없는 놈이 무슨 환갑잔치냐. 안 된다. 큰 아버지의 거절에 억순의 남편은 억순의 말이 떠올라 다시 큰아버지에게 부탁했지요. 가을에 벼 2가마니를 드릴 테니 꿔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쌀을 2배로 갚는다는 말에 큰아버지는 귀가 솔깃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럼 한 가마니 줄 테니 꼭 쌀 2가마니로 갚아야 한다. 네, 큰아버지, 걱정 마셔요. 억순의 남편은 큰 집 광에 가서 벼 1가마니를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억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쌀은 쌀독에 채워놓으시고 서방님은 아무도 모르게 어디 가서 뱀 한 마리를 잡아오시오. 남편은 억순의 말에 들에 가서 뱀을 잡아 자루에 담아 가지고 왔지요. 억순은 그 자루를 받아서는 쌀독으로 가 쌀독 안에 뱀을 풀어놓고는 뚜껑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은 큰 집의 여종이 바느질거리를 가져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억수는 여종이 올 시간에 맞춰 머리를 감고 몸단장을 말끔히 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그 모습을 본 큰댁 여종이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날이세요? 왜 머리를 감고 그러세요? 억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님 환갑을 하려고 큰 집에서 벼 한 가마니를 꼬았는데 거기 큰 집 업이 따라왔다네. 그래서 그 업에게 비느라고 어제부터 목욕제기 하는 걸세. 그러니 가서 이르지 말게. 그 말에 큰 집 여종이 가만 이 집 쌀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뱀이 그 안에 다리를 틀고 있질 않겠습니까? 억순이 큰 집 여종에게 2번, 3번 큰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 부탁하는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큰 집의 여종은 대번 큰 집 마님한테 가서 듣고 본 일을 일러 바쳤지요. 그 소리를 들은 마님이 다시 큰 아버지한테 이 일을 고하니 큰 아버지는 그 소리에 놀라 당장 노발대발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 우리 업이 작은 집으로 갔으니 큰일이군. 가서 빨리 그 업을 찾아와야 할 것이야. 큰 아버지는 작은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말했습니다. 그 업은 우리 것이니 당장 내놓게. 그 말에 억순이 나서서 말했지요. 우리가 이처럼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업이 우릴 도와주러 온 걸 어찌 곧 큰아버님께 내어드립니까? 좋다. 그럼 쌀 2가마니를 줄 테니 내놓거라. 안 됩니다. 조카 며느리의 단호한 모습에 큰 아버지는 나중에는 논 단마지기에 쌀 10가마니를 준다고 했지요. 그제야 억수는 못 이기는 척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할 수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결국 큰아버지는 논 단마지기와 쌀 10가마니를 가지고 와서야 업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억수는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잘해드렸고 큰 집에서는 업을 다시 찾았다고 좋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은 큰 집의 하인이 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보니 뱀이 죽어 썩고 있지 않겠습니까? 큰 아버지는 이를 듣고 그제야 조카 며느리한테 속은 걸 알았지만 이미 준 땅을 빼앗을 수가 없었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